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 질문은 박지원 전 국회의원인데 이번에 그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됐죠. 그런데 과거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는데 구속된 게 그 2003년부터 시작을 하죠.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구설이 2003년에 시작돼가지고 재판이 돼서 형이 확정된 게 이제 2004년. 그래가지고 징역 3년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2007년에 사면이 되는데 그 중간에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 치료하느라고 형무소에도 있었고 또 병원에도 있었고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제 대운을 보면 2003년에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지고요. 2004년에 이제 확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2004년부터 이제 몇 년을 끄냐 하면 4년, 5년, 6년 6년을 끄는데 병을 치료하느라고 그러니까 징역 3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치료하느라고 형 집행정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치료가 끝나면 다시 또 형무소로 가가지고 형기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형무소에 예를 들어서 한 1개월 있으면 병원에도 한 1개월 있고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해가지고 치료 기간을 빼면은 이게 이제 횟수로 3년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09년까지도 살아야 되지 않나 했는데 2007년도에 사면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형무소에 있었던 거는 한 1년 5개월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기간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느라고 밖에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정인대운이더라라는 거예요. 박지원의 사주에서는. 그래서 이제 질문이 뭐냐면 이 정인대운이 이제 형무소에서 이제 형기를 형기의 기간인데 그러면은 이 정인대운이 징역을 산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징역을 의미하느냐, 징역살이를 의미하느냐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 같았으면은 형량이 3년인데 다른 더 중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년, 20년 막 이렇게 형기가 길어지는 그런 이제 죄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박지원은 3년인데 요 기간 안에 이제 3년이 있었는데 막 예를 들어서 뭐 10년짜리 20년짜리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운이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럼 이 길어진 기간이 이게 다 형무소 생활이다. 예를 들어서 뭐 30년을 형무소에 있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다 형무소가 될 건데, 그러면 이 기간이 다 형무소 세월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인도 형무소, 만약에 뭐 편제도 형무소, 정제도 형무소, 깜빵에 있는데 이 기관들은 그 뭐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이제 이 상황을 아직 잘 모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래 뭐 평생을 형무소 살이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0살 때 뭐 누구지 그 저기 화성 연쇄 살인범처럼 화성 연쇄 살인범 이름이 누구더라? 이춘재. 예. 이춘재처럼 화성 연쇄 살인범이 예를 들어서 걔가 20대 걸렸죠. 몇 살 때 걸렸나? 스물 몇 살 때 다른 죄수하고 걸렸었죠. 아무튼 이춘자가 몇 살부터 형무소 살이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30인가? 서른이 좀 안 됐죠. 그래가지고 한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럼 이춘재가 지금 한 30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형무소에서 못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한 28부터 형무소 살이를 해서 평생을 한다. 그럼 이 평생 한 이 기간이 이게 다 형무소 살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제는 형무소하고 관련이 있나요? 편제도 형무소하고 관련이 있나요? 상관도 옥살이하고 관련이 있나요? 식신도 옥살이와 관련이 있나요? 상관도 옥살이하고 관련이 있나요? 정인도 옥살이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옥살이 이춘재를 예를 든다면 옥살이는 옥살이고, 옥살이를 해도 대우는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무소 안에서 대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춘재다고 쳐요. 이춘재가 28부터 평생을 옥살이를 한다고 치면 형무소 안에서 비견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죄수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막 이제 이러고, 형무소 안에서 편의는, 형무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저기 그 자격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죄수도 자격시험 뭐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겁재운, 형무소 살다가 갑자기 뭐 다른 형무소로 이감이 된다든지, 뭐 집안에 일이 생겼다든지, 뭐 아니면 뭐 상속을 받게 된다든지, 겁재운에서요. 그 다음에 식신운, 형무소 안에서 식신운이니까 뭐 싸움질을 할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상관은 형무소 안에서 뭐 또 다른 죄수들을 막 음해하고,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죄수들을 사기치고, 그다음 정의는 형무소 안에서 또 공부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형무소 운이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형무소 안에서 살면서 그 나름대로 육친의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수로서. 그래서 박지원은 이 정인 대운에서 이제 형무소 살이를 했는데, 그럼 뭐겠느냐? 깜빵 안에 있으면서 공부했겠죠. 책 보면서. 그거 말고는 뭐 깜빵 안에서
정인운이니까 원래는 이제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어떤 뭐 직장 내에서, 아니면 직장 내에서 어떤 조직 같은 거 관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형무소 안에서는 뭐 관리자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일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뭐 공부밖에 할 게 없죠. 공부는 가능하죠, 형무소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시기 정인대원에서 형무소살이 했다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책 보고 공부하고 마음도 수양하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인운이 뭐 버려졌다 그런 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그 대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인운이 버려지는 운이다. 그래서 버려지는 운이기 때문에 깜빵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운이든지 깜빵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깜빵 가서 그 육친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 이제 눈이 안 좋죠. 한쪽 눈이 실명했는데 이제 사주상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사주가 이제 화가 강하잖아요. 화. 그럼 사주에 화가 강하면 밝은 빛을 볼 일이 아니 눈이 부시다. 그러니까 밝은 빛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사주에 화가 많으면. 그럼 밝은 빛에 놓여 있으면 밝은 빛이나 열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에 놓여 있다면 더운 지방에서 살아갈 일이 많거나 아니면 직업이 열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용광로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열 관련 기계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다든지 화기운이 많으면 또는 빛이 많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사 같은 직업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빛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직업을 가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인데 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사주에. 그러면 눈이 부셔요. 햇빛 보면 눈 부시잖아요. 밝은 빛이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눈에 대한 장애를 가지기가 쉬워요. 이 사주에 화기운이 강한 사람은 눈에 대한 그게 병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눈에 대한 장애를 가지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쪽 눈이 실명된 것도 이 사주에 화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끝.